연이은 폭설과 한파에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피해 확산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 하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한 양배추밭. 양배추 속을 싸고 있던 겉잎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겉잎이 얼어 그대로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날이 풀려도 양배추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점. 언피해로 생육이 멈춰버린 양배추입니다. 이 정상적인 크기의 양배추와 비교했을 때 5분의 1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덜 자란 양배추는 출하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커가지고 상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비품으로 나가는 거죠. 작은 사이즈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이즈로 나가는 거죠. 돈은 안 되고. 양배추뿐만 아니라 사흘간 20cm 넘는 눈이 내린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월동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130헥타르. 피해 확산 우려에 오형훈 제주도지사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수급 관리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각 지역별 수급 관리의 문제인데요. 고흥군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생산 시기 그리고 출하 시기에 대한 조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 토양에 습기가 많아져 병해충 발생 우려도 커지는 상황. 눈이 녹으면서 이제 습해, 습기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즉 병해가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에 따라서 병에 적용 약제 살펴주고 수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요소나 사종 복비를 수확을 못 끝낸 노지 감귤의 경우도 오락가락 날씨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기 전 수확과 출하를 서두르고 언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이 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잘 선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폭설과 강풍 등의 기상 악화에도 성탄절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만 5천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4천 명 많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습니다. 날짜별로는 금요일이 항공기 결항으로 예상보다 16,000명 줄었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예상보다 6,000명에서 7,000명씩 많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등을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 운영비가 반쪽만 반영되면서 당장 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나이 지긋한 4.3 유족들이 4.3 문학작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각각 1년에 6억 원씩 부담해 3년 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4.3 트라우마 센터의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 애들은 결국 저승에도 차마 가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늘 떠돌고 있다. 저 작은 돌담 사이에 돌틈에. 이곳의 이용 건수는 1년에 17,000여 건. 차례가 밀려 기다리는 대기자도 700명이나 됩니다. 서귀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곳에 좀 먼 곳에 가려고 하면은 정신과학 전문 요원들 사례 관리를 할 직원들이 부족을 해서 더 많이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4.3 트라우마 센터를 내년 5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13명인 직원을 20명으로 늘리고 공간도 늘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17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억 3천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억 8천만 원으로 증액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증액에 부동의하면서 6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예산 절반은 지금처럼 제주도가 부담하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립으로 승격되면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5월 이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국비를 제주도와 광주시와 함께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다시 설득하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대로면 국립으로 승격돼도 직원을 늘릴 수 없고 9월 이후에는 운영비가 바닥납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름만 국립으로 바뀐 채 국가가 반쪽만 책임진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반영되면서 탐나는전 포인트 지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3천억 원 가운데 제주에는 30억 원가량이 배정될 걸로 보이지만 탐나는전 할인 발행을 하기에는 부족해 포인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탐나는전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면 3%에서 5%까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택시 산업금제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한 한 택시기사가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불법으로 스위치를 단 요금 미터기로 근무 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한때 택시 노조 간부로 기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에 앞장섰던 이승명 씨. 이 씨는 지난 4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소송을 앞장서 제기해 승소하고 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 등을 고발한 이후 당한 조치라고 이 씨는 털어놨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하거나 해고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당하니까. 업체가 이 씨를 해고한 사유는 5가지. 그런데 가장 큰 사유로 든 근무 태만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씨가 택시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긴 시간 빈차로 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과 15일에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각각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업체 측 주장대로라면 이 씨가 고의로 밤새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았다는 것. 이 씨는 자신에게 배차된 차량의 요금 미터기에 별도로 전원 스위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이거 시동 꺼져도 매달가 이거 안 꺼지고 돌아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서 옆에 스위치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조작하면 됩니다 해서. 택시 미터기는 차량 시동을 걸거나 끄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의 스위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미터기에 별도 스위치를 단 사실이 없으며 이 씨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차량에 별도 스위치가 설치된 사실이 업체 관계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동을 껐을 때 매장이 같이 꺼지게 돼 있는데 7대는 시동을 꺼도 매장이 스위치가 따로 돼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이 씨는 미터기 불법 스위치 설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주시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 철도 구간을 도심 숲으로 꾸미려고 하는데요. 어떤 숲으로 만들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동천동에서 황성동까지 2.5km에 이르는 폐철도 구간입니다. 철도 운행이 중단된 부지에 경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도심 숲을 조성합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폐철도 활용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721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차 문제 해결이 26%로 가장 많았고 도심 숲길 조성이 24%, 시민공원 23%, 통행로 확보 11% 등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어떤 황성동과 동천동의 어떤 시민들의 그런 염원이 있을 거예요. 위에 폐철도 부지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황성 주민과 동천 주민들이 즐거운 우리 일상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민 79%가 폐철도 부지 활용과 관련된 주민회의 등에 참여한다고 밝혀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주민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표 내용에는 숲길 형태를 선택하는 문항과 1,300대 규모의 주차 공간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이 담깁니다. 도시형 숲길에 대한 주제별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한 가지씩 하시는 투표 하나 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투표를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주민대회를 열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진행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심숲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의 주요 사업을 두고 시행되는 첫 주민투표. 투표 결과와 경주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지만 낮 동안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 전 지역에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종일 흐리겠고요. 또 대기 정체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8도, 서부와 남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6도, 성판악은 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로 입산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요. 등반객들은 보온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어제만큼 흐리겠고요.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 들어 감소했던 제주 지역 수출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수출액은 1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지만 화장품은 44.5% 늘었고 펌프류도 42.2%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전국 시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재해 예방 사업 조기 발주와 기존 배수시설 개량을 통한 예산 절감, 안전시설 보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 군구 평가에서는 제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동물 테마파크 관련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 청탁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인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 어선이 일본에 납포됐다가 귀향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선적 어선인 제808 청남호는 지난 24일 아침 6시 반쯤 한일 중간 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납포됐다가
그제 저녁 7시쯤 선원들을 모두 태우고 서귀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남호는 갈치잡이를 하다 납포되는데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지난주 도로 위에서 스키를 탄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아침 6시 4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스키를 탄 6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에 따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